차가운 기온이 감도는 아침,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은행 안은 여느 때처럼 분주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직원들은 창구 뒤에서 바쁘게 업무를 보고 세련된 옷차림의 고객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커다란 샹들리에 불빛을 반사하며 위엄있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완벽한 공간에 유리문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마르고 초췌한 모습의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색바랜 낡은 삿갓을 쓰고 있었고 빛바랜 누더기 외투에는 진흙이 얼룩덜룩 묻어 있었다. 해진 긴 바지 아래로는 흙투성이에 달아빠진 구두가 보였다. 그는 작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휴대폰을 보거나 직원과 이야기하던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노인을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곧 불편함과 경멸로 바뀌었다. 노인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은행 중앙으로 걸어갔다. 오랜 세월의 고된 노동으로 굽은 허리는 더욱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반짝이는 바닥에 진흙 자국이 남았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은 얼굴을 찌푸리며 아이를 끌어당겨 노인에게서 멀어졌다. 근처에 있던 청소부는 황급히 흙 발자국을 닦으며 무언가 불쾌한 말을 중얼거렸다. 창구 뒤에서 젊고 야심찬 직원 타오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유니폼을 한 그녀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방금 들어온 노인에게 멈췄고 미간이 찌푸려졌다.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본 그녀는 입술을 비죽였다.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타오는 다시 전문가다운 표정을 지었지만 차가운 목소리는 감출 수 없었다. 무슨 일이시죠? 노인은 천천히 창구로 다가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은 종이를 내려놓는 순간 가볍게 떨렸다. 그는 약간 쉰 듯하면서도 시골 특유의 억양으로 말했다. 저기, 제 계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뺀 적이 없는데 돈이 줄었어요. 확인하러 왔습니다. 타오는 종이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쓴 숫자와 글씨에 그녀는 다시 한번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노인의 투박한 손을 흘끗 보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사용할 줄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다. 어르신,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 가능하세요.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그녀는 경멸이 묻어나는 말투로 말했다. 타오는 노인의 종이에서 묻은 얼룩을 휴지로 닦아내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노인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런 건 할 줄 몰라요. 시골에선 여기 와서 직접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타오는 속으로 비웃었다. 촌스럽긴. 스마트폰도 못 쓸 것 같은데 인터넷 뱅킹은 무슨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잠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점장님께서 지금 다른 일을 보고 계셔서요. 그녀는 고객 대기석이 있는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대기석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가기 전 그는 잊지 않고 한마디 덧붙였다. 고맙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주변 고객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수군거림이 은행 안에 퍼져나갔다. 한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어머, 저런 곳에 오면서 옷차림이 저게 뭐야 보기만 해도 불편해. 다른 남성도 끼어들었다. 정말. 노인은 아무런 반응 없이 종이를 꼭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애써 참는 듯했다.
타오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별다른 감정 없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했다.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몇 분 후 자신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노인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는 동안 은행은 평소와 같은 리듬으로 돌아갔다. 직원들의 키보드 소리, 프린터 소리, 짧은 대화들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에 울려 퍼졌다. 타오는 노인의 일을 처리한 후 다시 업무에 집중했지만 가끔씩 노인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여전히 경멸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바닥의 진흙 자국은 이미 깨끗하게 지워졌지만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은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그때 입구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말이 들려왔다. 은행 안의 모든 직원과 고객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점장 찌였다. 전문적인 업무 처리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찌 지점장은 습관처럼 은행 안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고정되었다. 찌 지점장의 표정 변화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평소 근엄했던 그의 얼굴에 감동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인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십니까? 찌 지점장은 기쁨과 존경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눈빛이 반짝였다. 아, 찌구나. 오랜만이네. 찌 지점장은 망설임 없이 노인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의 행동에는 어색함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했다. 창구 뒤에 서 있던 타오는 다리가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초라한 노인을 지점장이 저렇게 존경하는 태도로 맞이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언제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요. 찌 지점장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물어볼 게 좀 있어서 잠깐 들렀네.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께서 저희 은행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찌 지점장은 간곡하게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찌 지점장을 따라가기 전 그는 타오를 돌아보았다. 원망스럽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타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타오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노인과 찌 지점장이 지점장실로 들어가자 은행 안에는 다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고객들은 노인의 정체를 궁금해했고 직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타오는 여전히 창구 뒤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당혹감과 수치심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저 노인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지점장님이 저렇게 존경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더욱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직업적 태만을 넘어 커리어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점장실 안은 따뜻하고 존경이 가득한 분위기였다. 찌 지점장은 뜨거운 차를 정성스럽게 따른 후 뜨 어르신 앞에 놓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오늘 아버님을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요. 찌 지점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뜨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뭘 그렇게까지.
난 그냥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데. 작은 일 때문에 온 거니까 괜찮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은행도 없었을 겁니다. 지 지점장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초창기 어려울 때 아버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어르신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춰지지 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옛 기억을 떠올리듯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별것도 아닌데 뭘 그러네. 그때 은행이 새로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낯설어서 거래를 꺼려했지. 누군가 믿고 거래해주지 않으면 은행이 자리 잡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네.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맡기기로 했지. 그게 은행에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네. 지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아버님께서는 예금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은행과 예금, 대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저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르신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네. 나도 젊은 시절 고생하며 돈을 벌어봤기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는 법이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지만 은행 로비에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타오는 저 노인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지점장님이 저렇게까지 존경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에게 보이는 지 지점장의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얼마 후 지점장실 문이 열렸다. 지 지점장은 어르신을 직접 배웅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존경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네. 난 자네를 믿네. 어르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어르신이 방을 나서자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처음의 경멸과는 달리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이 담긴 시선이었다. 어르신은 타오가 서 있는 창구를 천천히 지나갔다. 타오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어르신의 차분한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갑자기 어르신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여기서 일하는 게 쉽지 않겠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야 할 테니까. 하지만 명심하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네. 타오는 그의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질책처럼 느껴졌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섰다. 하지만 나가기 전 그는 지 지점장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젊고 열정적인 팀원들을 가지고 있네. 그들에게 진심으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게. 지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듯 타오를 잠시 스쳐 지나갔다. 어르신이 사라지자 지 지점장은 타오에게 다가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이 누구신지 아나. 그분은 우리 은행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큰 도움을 주신 분이시다.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의 상징과 같은 분이시지. 자네는 그분께 어떻게 했나?
타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고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아 마땅한 한 인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 지점장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돈과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지. 누군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네. 타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변해야만 했다. 단지 일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날 저녁, 타오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둡고 침울했다. 거친 손과 담담하지만 깊은 눈빛을 가진 뜨 어르신의 모습과 지 지점장의 의미심장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네.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아침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았다. 작은 아파트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뜨개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자그마한 체구의 인자한 얼굴을 한 어머니의 눈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다녀왔니? 오늘 은행은 어땠니?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타오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평소랑 똑같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질문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파한 듯했다. 어머니는 뜨개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니? 타오는 말을 멈췄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대도시에서 일하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몰인정한 행동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녀는 작게 말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타오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침대에 걸터앉아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비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매끄럽고 잘 관리된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뜨 어르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떠올랐다. 평생 고된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던 뜨 어르신의 눈빛을 떠올렸다. 분노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타이르는 듯한 눈빛.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타오는 중얼거렸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덮쳤다. 타오는 스스로를 정당화할 변명을 찾으려 애썼다.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규정대로 한 것뿐인데. 그 노인은 정말 지저분하고 촌스러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무시할 권리가 있는 걸까?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은 그녀에게서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날 밤, 타오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힘든 시간들이 떠올랐다. 타오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작은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일을 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어머니는 어두운 불빛 아래 앉아 옷을 수선하며 푼돈을 벌었다. 어머니의 손에는 항상 띠 어르신의 손과 같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타오는 만약 어머니가 그 노인처럼 초라한 행색으로 은행에 왔다면? 누군가 어머니를 자신처럼 무시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 생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타오는 침대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다.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 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타오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미는 졸린 목소리였지만 걱정이 묻어났다. 나 잘못했어. 오늘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 타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이 확 깼네.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타오는 심호흡을 하고 뜨 어르신과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그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가 지점장님이 존경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까지. 뜨 어르신의 눈빛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난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 줄 몰랐어. 하지만 설사 그분이 중요한 분이 아니었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었어. 정말 후회해. 수화기 너머의 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말했다. 타오, 중요한 건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야. 때로는 이런 실수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값진 교훈이 되기도 해.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넌 내일부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민의 말에 타오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잘못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행동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출근한 타오는 더 이상 어제의 거만하고 무심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주변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애써 미소 지었다. 수치심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지만 타오는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지 지점장은 그녀 옆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태도를 평가하는 듯했다. 타오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속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 타오는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 린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잠시 쉬고 싶은 마음에 초대에 응했다. 린의 집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번잡함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한 거리였다. 타오는 수수한 옷차림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파티가 열리는 아늑한 집 안으로 들어섰다. 타오, 바쁠까봐 걱정했는데 와줘서 정말 고마워. 린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며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 가족에게 소개해줄게. 타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린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가족과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문턱을 넘자마자 타오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노인.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무시했던 뜨 어르신이었다. 타오의 심장은 마치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마치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처럼 느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타오는 가방을 꼭 쥐고 수많은 생각에 휩싸였다. 어째서 그분이 여기에 계시는 거지? 날 알아보실까? 린은 타오의 당황한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고 밝게 말했다. 여기는 우리 외할아버지 뜨 어르신이셔. 내가 말했던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이시잖아. 뜨 어르신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타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뜨 어르신은 가볍게 미소 지을 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타오는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린의 동료 타오입니다. 린은 밝게 덧붙였다. 타오는 정말 능력 있는 친구예요. 도심에 있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같은 동료로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뜨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타오는 그의 침묵이 마치 수천 개의 바늘처럼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녀의 당황스러움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메인 파티가 끝난 후 타오는 뜨 어르신을 피해 다녔다. 그의 시선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녀는 뜨 어르신이 홀로 발코니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타오는 이것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뜨 어르신. 뜨 어르신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은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타오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저기, 죄송합니다. 타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번 은행에서 제가 어르신께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고 부끄럽습니다. 뜨 어르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타오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잘못을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이야. 타오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너무 메말라 있었나 봐요. 하지만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 제가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뜨 어르신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가씨, 난 자네를 탓하지 않네. 다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게. 자네가 그날 본 모습은 평생 노동하고 헌신해온 삶의 흔적일 뿐이네. 내 손에 박인 굳은 살이 그 증거지. 타오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 손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믿음을 쌓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증거였다. 떠나기 전 그 어르신은 타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말했다. 난 자네가 앞으로 더 잘해낼 거라고 믿네? 이 일로 좌절하지 말게. 이번 일을 통해 진심으로 살고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게. 타오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가 돌아서자 타오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타오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린의 집에서 뜨 어르신을 만난 후 타오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했다. 뜨 어르신의 조언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지침이 되었다. 그녀는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월요일 아침, 타오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은행에 출근했다. 냉랭하고 바쁜 모습 대신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진심으로 인사했다. 놀란 동료들의 시선에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업무를 볼 때도 타오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느릿느릿 창구로 다가오는 할머니에게는 예전처럼 초조해하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수수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는 미소로 맞이하고 유학 간 아들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타오는 각각의 고객이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니라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크든 작든 모든 이야기에는 의미가 있었고 자신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타오는 동료들에게도 이전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고 먼저 도움을 주고 경험을 공유하며 실수가 있을 때는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 타오의 가장 친한 친구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타오, 요즘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까다로운 고객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항상 웃는 얼굴이야. 타오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몇 주 후, 뜨 어르신이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거친 손과 인자한 눈빛은 여전했다. 타오는 그를 알아보고 곧바로 창고에서 나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뜨 어르신. 오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타오는 진심을 담아 공손하게 말했다. 뜨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아가씨. 오늘은 저금을 좀 더 하러 왔는데 잠시 아가씨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타오는 뜨 어르신을 은행 안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다. 뜨 어르신은 만족스럽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아가씨는 예전과 많이 달라 보이는구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많이 달라졌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었다. 무엇이 아가씨를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궁금하구나. 타오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께서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일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은행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뜨 어르신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구나. 돈이나 직위가 아니라 진심과 성실함이 진정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타오는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요리나 청소 같은 작은 일들을 돕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던 타오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전에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분이세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감싸주었다. 사과할 것 없다. 난 항상 우리 딸이 자랑스러웠어. 타오야, 넌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어머니의 말에 타오는 더욱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타오는 헌신적인 서비스로 고객에게 칭찬을 받았고 동료들에게도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직원이 되었다. 지 지점장은 타오의 변화에 대해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했네. 그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자네는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타오는 더 이상 출근길에 압박감이나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매일매일이 고객과 동료, 그리고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어느 날 퇴근길에 타오는 우연히 은행 근처 작은 길에서 뜨 어르신을 만났다. 그녀는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는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말을 건넸다. 난 자네가 자랑스럽네? 그 말은 타오에게 가장 값진 칭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진정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타오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